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펜타곤의 고문단 그룹 여러 명이 제거됐습니다. Foreign Policy 최신호는 트럼프 행정부가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의 주요 인사가 고문단 명단에서 사라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펜타곤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고위 인사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헨리 키신저입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외교를 주무르며 딥스테이트의 이익에 철저했던 헨리 키신저는 사실상 이데올로기 측면의 조지 소로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국무장관을 지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도 제거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퇴역 해군제독 게리 로프헤드, 한때 하원 정보위원회 멤버였던 제인 하만, 제임스 매티스 아래서 주요 정책을 수립했던 루디 딜리온이 명단에서 축출됐습니다. 또 전 하원 다수당 지도자 에릭 켄터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차관을 지낸 데이빗 맥코믹도 숙청 명단에 올랐는데 두 사람은 모두 2007년에 매티스가 천거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제이미 골릭과 리비아의 대량 파괴 무기를 포기하도록 협상을 했었던 로버트 조셉, 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이었던 제이드 크라우치 세컨드, 전 고위급 국방관료 프랭클린 밀러 등도 역시 숙청됐습니다. 펜타곤 측은 이 같은 인사가 이미 오랫동안 고려된 조치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한 추가 인선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타곤의 국방고문단은 국방차관이 감독하는 일종의 싱크탱크로 독자적으로 국방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명단에서 보듯 전직 국무장관, 고위장성과 의원, 외교관과 외교 전문가들을 망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보다 충성하고 워싱턴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들로 국방자문위를 구성하려 오랫동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와 차관이었던 제임스 앤더슨에 의해 여러 차례 좌절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와 제임스 앤더슨을 최근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보스니아에서 작전 중 격추됐었던 전 공군 조종사 스캇 오 그레이디와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를 국방고문단에 추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반면 전 특전사령관 에릭 올슨 제독이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인 고든 잉글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거 정리한 국방고문단은 펜타곤의 정책 결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정책과 관련해 배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국방자문위원회는 10월만 하더라도 대중공 전략과 우주에서의 전략적 억지 같은 극도로 비밀 사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자문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CIA 보고와 펜타곤의 종합국방평가 같은 기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펜타곤 국방고문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국방과 정보 부문의 사실상 최정점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딥스테이트 세력을 제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거에 패해 백악관을 떠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과 국가안보 부문의 대거 충성파를 영입하자 딥스테이트 세력은 벌집 쑤신 듯 시끄럽습니다. 주류 매체들은 연일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곤이 앤서니 타타를 국방장관의 최고 보좌관으로 임명하자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타타가 사석에서 오바마를 테러 분자의 지도자로 지칭하고 이슬람을 가장 압제적인 종교라고 말한 게 드러났다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카시아 파텔과 국방차관으로 코엔 위트닉이 영입된 데 대해서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러시아 게이트로 트럼프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오바마에 대해 공세를 편 적이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NYT 같은 반 트럼프 진영의 주류 매체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딥스테이트를 펜타곤에 불러들이고 있다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전고문의 사단으로 한때 그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엔 위트닉이 국방차관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자 트럼프의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아직도 자신들을 당선인으로 자처하면서 외교와 국가안보 부문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당선을 내심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연방상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통령이 확실하고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수순을 밟으려면 상원 의원은 지금 사직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선 사기극이 결국 들통나 바이든의 꿈이 부서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것으로 카말라도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핵심 내부 고발자가 세르비아와 연계된 사기극에 바이든이 연루되어 있으며 FBI가 이를 덮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셔널 파일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언은 수년 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었으며 세르비아에서 프로그래밍 됐습니다. 제보자는 조 바이든이 세르비아를 방문했던 것은 재무부의 에릭 홀더와 짜고 도미니언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음모는 중공과 클린턴 재단, 소로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미니언의 기술 전문가인 다나 질 심슨과 그녀의 남편 짐입니다. 이들 부부는 캐나다의 도미니언 본부와 건물을 함께 쓰는 조지 소로스의 타이즈 파운데이션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극좌 반전 그룹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도미니언을 지켜봤고 아무래도 부정투표와 관계가 있다 싶어 FBI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FBI는 이들 부부의 요청을 깔아뭉갰습니다. 다나 질 심슨에 따르면 도미니언의 스캐너는 중공의 화웨이와 합작하고는 텍사스의 플렉스트로닉스가 제조했습니다. 2010년 3월 에릭 홀더의 재무부는 선거기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강제 인수 합병안을 발표합니다. 이 조치를 통해 도미니언이 미국에 본격 도입돼 시장의 30%를 장악합니다. 미국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정을 만들어 오바마가 재무부까지 동원해 미국 업체들의 견제구를 던져 도미니언의 길을 터준 겁니다. 도미니언이 스마트매틱의 파생 업체인 시코이어를 인수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오바마 때 있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선거 전문 업체로 그 소프트웨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2009년 세르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베오그라드의 세르비아 해커와 접촉해 2012년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은 그에게 당선 축하를 한 세르비아 정상과도 돈독한 관계입니다. 도미니언의 세르비아 프로그래머들은 링크드인의 프로필을 급히 삭제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나 질 심슨은 도미니언의 실체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에 위치한 도미니언의 건물도 공개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도미니언은 외국산 프로그램 기기를 미국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미국에 판매하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세르비아인들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합니다. 2016년 바이든이 베오그라드를 방문했을 때 세르비아 급진 정당은 바이든을 규탄했습니다. 바이든은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을 잘한 조치다. 세르비아인들은 독일 나치에게 당한 것처럼 혼날 필요가 있다는 악담을 퍼부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발칸에서 가장 친중 성향인 현 세르비아 총리 부치치와도 각별합니다. 다나 질 심슨은 그러면서 NYT와 워싱턴 포스트는 거짓말로 독자를 속이고 있으며 덴버 도미니언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의 투개표 기기는 대부분이 중공에서 제조됐으며 그 프로그래밍은 세르비아, 캐나다, 바베도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클린턴 재단의 들리안 프로젝트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들리안 프로젝트는 저개발 국가나 분쟁을 치른 국가에 인도주의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전자투표를 보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조 바이든은 여전히 당선자를 자처하며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땡스기빙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남들을 자신만큼 사랑해야 한다면서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팔을 벌려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낭송하는 이
사미스트의 피가 묵음인 것도 모르고 파미스트라고 2번이나 말해 미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hield. 주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시편 9절을 말하다 어이없게도 난독증 환자임을 드러낸 겁니다. 완전히 바보 인증을 한 조 바이든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